여러분 선배들 이제 보면서 많이 겪고 느낀 바인데 사실은 작년에는 최대한 이제 맞춰주려고 했는데 맞춰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너희가 고른 정답을 정답이라고 해주지 않잖아. 여러분 맞추셔야 돼. 근데 세상이 항상 평생 여러분한테 맞춰주거나 여러분이 맞추거나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성을, 본질을 깨닫고 나시면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맞춰져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간다는데 예를 들면 1차 방정식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근데 미분법 공식을 모르면 미분 못 푸는 거죠. 국어의 개념이 모르더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개념도 있고 몰랐을 때 치명적인 것들도 있어. 예를 들면 비음화 개념을 몰라. 문제 못 풀죠. 자, 그런데 얘들아 시에 대한 정의를 못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 시에 대한 정의를 저랑 똑같이 하셔야 되고 시에 대한 정의를 4페이지에 왼쪽에 퀘스천 3, 2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 적으세요.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왜 이러한 정의가 중요한 것이냐면 이 안에서 시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다 나와요. 제가 써드린 것 외에 시 개념을 묻는 내신 문제, 수능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딱 세팅이 돼야 되거든. 니네가 수학 문제를 푼다 또는 뭐 과학 시험을 친다. 시험 범위를 머릿속에 집어 넣어놓고 문제에서 뭘 묻는지 개념을 읽어오기도 하고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준비했던 유형 접근법들을 머릿속으로 인출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잖아. 마찬가지라니까. 그럼 내가 시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 자꾸 어떻게 버리냐면 작품을 외우려고 해요. 왜? 중딩 잼민이 때는 그걸 그렇게밖에 못했으니까. 근데 고1 그랬다가는 작살나는 거고. 자, 대표적으로 해운대고다. 지금 작년 여러분 선배들 제가 1년 동안 진짜 엄청 고생을 한 이유가 지금 이 시기에 똑바로 안 해서 그러는데 어떤 고생을 했냐. 부일외고, 부산외고 포함이야. 자사고 포함이야. 현대초음고, 포항제철고 포함이야. 그럼 일반고는 상관없냐. 일반고에서 내신 1등급 찍으셔서 좋은 대학 가셔야죠. 자, 그 친구들이 언제부터 준비돼야 되냐. 늦어도 지금이야. 뭐가 나오냐. 22학년도 만점자 28명 수능에서 제일 어려웠던 해결 변증법이 툭 튀어나와요. 나올 것 같았어. 부교재 보니까 흐름이 보였고 그거 출제 예측해가지고 갑자기 해고 수강생이 2배 늘었어요. 자, 아쉬운 건 뭐냐. 1년 동안 내신하느라 정신없이 흘러가면서 따라잡지를 못해.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같이 정리를 해서 좀 따라오고 있는데 해고 첫 시험에 출제됐던 걸 드디어 고2 학생들 머릿속에 왜 그 해결의 변증법이 나왔는지를 23학년도 6월 오답률 1등 문학 킬러 문제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수업을 방금 했어요. 그리고 이 수업이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나한테는 매년 겪는 일인데 여러분은 평생 한 번 겪는 일이야. 여러분은 평생 한 번 겪는 일을 무조건 성공시키셔야 되고 저는 매년 실패하는 학생도 성공하는 학생도 보기 때문에 그냥 통계고 경험이고 확률이니까 따라오시면 되고 잔소리 이쯤 하고 필기 끝나셨으면 봐. 맨날 묻지. 뭘 물어?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무슨 적 화자? 시적 화자야. 자, 맨날 물어보는 게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냐 아니냐야. 경우의 수야.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들어와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니? 문법 개념 1인칭으로 확인하죠. 자, 우리가 담화 개념에서 애들이 많이 터지거든. 대화, 담화 참여자, 소통의 참여자, 첫 번째 참여자 1인칭 화자야. 2인칭은 뭐야? 청자야. 마찬가지로 청자도 표면에 있냐 없냐를 확인하죠. 표면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신다고? 2인칭 대명사가 있는지 확인하신다고. 됐어요, 여기까지? 자, 하나 더 본다. 그 다음 묻는 게 뭐니? 시적 화자와 뭐가 동일하다 다르다? 작가가 동일하다 다르다를 다룬다고. 여기까지 되셨어? 그 교재 보시면 포항제철고 문제도 있고 해운대고 문제도 있어. 근데 그게 관통하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작년 기준 1, 2, 3등급이 변별된 문제들만 뽑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가 현행 5등급제에서 1등급 안에 수렴하는 거면 무조건 맞추셔야 돼. 선생님 저는 적당히 3등급 할 건데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주무시든 핸드폰을 하시든 뭘 하시든 저는 상관하지 않아. 자기 인생이야. 여러분 나이쯤 됐으면 알아. 내가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야. 알아서 하세요. 자, 세 번째 묻는 건 뭐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를 썼으니까 이것은 지읒지읒 뭐라고? 주제예요. 주제를 어떻게 표현했어? 시의 3요소 운율, 심상, 음추로 표현하는데 운율은 뭐다? 리듬. 심상은 뭐다? 마음심, 그림상, 이미지. 오감 정보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에요. 함축은 뭐야? 의미야. 의미적인 것들이야. 표현법, 지읒, 비유법, 직유법, 은유법 다 알고 계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직유법 뭐뭐 같이 있는 듯 있냐,
은유법 A는 B다. 다 배우셨고,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중학교 수업을 열어드릴 거야. 그걸 보시면 돼. 아시겠어? 자, 필기 정리하시고. 그래서 목요일 수업 될 시간 되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때 보충 영상 라이브로 들어드릴 테니까 이 수업 어려우면 무조건 그거 따라오셔야 돼. 남들하고 내가 격차가 벌어져 있으면은 남들 보폭 2배로 뛰어가셔야죠. 다리 안 찢어집니다. 그냥 하세요.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럼 얘라 잘 봐야 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우리는 선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꿨을 건데, 여기 선지에서는 화자의 태도라고 바꿔놨다야. 자, 모든 정보는 화자의 태도,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C의 3요소는 무조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정답은 3번 끝이야. 그래서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내가 얘 20초 컷 걸린다는 거야. 이유는 뭐야? 자, 봐. 촉각적 심상은 오감 정보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걸 확인하러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발 스톱. 그렇게 풀어가지고는 시간 안에 풀 수가 없단다. 정서심화 100% 맞는 선지야. 왜냐하면 모든 정보는 정서를 표현하게 되어 있고, 정서를 2번, 3번 반복하면 무조건 심하기 때문에 정서심화 같은 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정보는 주제를 표현하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 역설법, 모순법, 역설법도 30개가 넘는 표현법 중에 하나니까 얘도 사실은 확률적으로 있을 확률이 많이 줄어드는 애들이에요. 부정적 현실은 사실은 되게 많이 나와. 최소한 30% 이상에서 나오니까 얘는 검증하고 가셔야 되는데, 풍자라는 게 또 뭔지 정리가 되셔야지. 자, 말 나온 김에 제가 잠깐 풍자 정리해 드릴게. 선생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 끝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다. 내가 의식해서 수업할게. 여러분, 풍자가 뭐니? 잘 들어. 표현법은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내용과 의도적으로. 2번째, 표현 기법에 있어서. 내용과 의도는 뭐가 있어야 된다? 비판이 있어야 돼요. 표현에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되니?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하셔야 돼. 이게 바로 풍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풍자 개념을 하고 확인하는 건 중학교 때 끝났다니까. 자, 그게 안 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중학교 수업 들어. 자, 끝났어. 그러면 이미지 활용 C의 3요소죠. C의 3요소는 안 봐도 100% 있다니까. 화자의 태도, 주제지. 주제 100% 드러나는. 그래서 정답 3번 외엔 없다고 했더라. 이 감각을 못 익히시면 내신 그냥 터져요. 시간 안에 못 풀어. 중1, 2, 3과 고1의 차이점을 아셔야지. 이해됐니? 개념을 정확히 알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실력이고 능력이야. 정리하셔. 되셨어? 희한해. 이게 8주 전 수업할 때는 잘 모르더니, 6주 전 수업할 때는 잘 모르더니 이제 여러분이 성장을 한 거야. 지적 성장을. 대견하고 감사해요. 잘 따라오셔가지고. 제가 이 수업을요, 전국 방방곡곡 했었을 거 아니야. 대치, 분당, 목동, 대전, 수성구 등등등등등. 제일 태도와 자세와 성장이 좋은 지역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 알고는 있냐? 너희가 광역시 중에 입시 꼴등인 거? 정확하게는 인천과 꼴등 1, 2등을 다투는 거? 내가 없어서 그랬을 거야. 자의식 과잉이 아니라 이거는 팩트고, 왜 그런지는 차차 배우실 거야. 필기 정리하세요. 자, 되셨어? 지금 첫 번째 문제 끝났고, 자, 2번째 문제는 방금 설명한 개념 가지고 풀 건데, 얘들아, 이거는요, 이 문제는 진짜 볼 필요도 없이 답이 딱 나와야 돼. 자, 힌트를 줄게. 답은 5번이야. 그러면 여러분 해피하게 다 5번 찍고 끝낼 게 아니라, 여러분 5번이 뭐가 틀렸고 맞았는지를 OX 정확히 하셔야죠. 힌트를 하나 더 준다. 한 단어가 틀렸어. 그게 실력이고 능력이야. 풀이 과정이 틀리면, 과정이 틀리면 결과 틀린 거야. 모자란 애들이 자꾸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단다. 과정이 있어야 돼. 그게 인과야. 선생님 결과가 안 좋으면요, 그러면은 과정이 잘못된 거 고쳐야죠. 고쳐야죠. 결과 잘 되기는 조상님한테 비시는 거고. 한 단어가 틀렸어. 일단 용기 인정. 뭐 이런 거 하면 열심히 하더라. 맞추면 5분 일찍 보내준다. 맞추면 1시간 일찍 보내줘. 이런 거 뭐 열심히 맞추더라고. 여러분 시험 문제도 고치세요, 빨리. 뭐가 틀렸는지. 뒷장 보고 고쳐도 돼. 뒷장 가지고 문제 풀었잖아. 자, 저 친구가 중요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형상화가 틀리진 않아. 형상화는 맞거든? 근데 형상화라는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거야, 이게. 구체적? 형상화. 선생님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잘 들어, 여러분. 킬러 개념이야. 근데 진짜 이거 너희 고3 선배들한테 물어봐. 형상화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다 개소리야. 안타까워 죽겠어.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경음화. 뭐냐? 경음이 아닌 게 경음이 되는 거지. 국외음악. 국외음 아닌 게 국외음이 되는 거지. 이거야. 땡땡화라는 건요, 무슨 얘기야? 땡땡이 아니었던 애가 땡땡이 되는 거야.
여기 쓰는 complementary set, 논리기호로 아니다라는 뜻이야. 수학 논리기호 익숙하니까 여집합기호를 갖다 썼다 내가. 형상이 아닌 애가 형상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형상화겠죠. 다 알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의 능지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야. 능지가 없다 외우다가 터져요. 고1 1학기 때부터. 무조건 이해. 앞으로 공부는 이해 반복 암기야. 이해를 한 다음에 반복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오케이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돼서 암기가 되기도 해. 근데 무작정 암기만 하려고 한다. 중학교 때까지야. 잼민이 때까지야. 자 얘들아 형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바다를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어떤 바다가 떠오르죠? 라고 했을 때 너무 막연해.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바다라고 썼어. 상대적으로 형상이 선생님 근데 바다는 눈에 보이는 건데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 한번 해볼게. 뭐가 떠오르니? 다 다를걸요? 근데 저는 사랑하면 콩이가 떠올라요. 콩이는 내 전 여친이 키우던 강아지고 45kg짜리 밤에 같이 산책시키면 아주 시꺼매서 하나도 안 보이는 로트와일러야. 로트와일러 엄청 막 무서운 개 같잖아. 엄청 무서운 개는 맞는데 얘는 너무나 착했어. 얘는 평생 한 번도 안 짖던 개고 너무 귀여워서 애교가 넘치던 그런 강아지였어 라고 얘기하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니? 몸무게가 45kg야. 진짜로 존나 커요. 그럼 봐. 머릿속으로 그려지잖아. 됐니? 옛사랑이라고 얘기 한번 해볼게. 그럼 나는 전 여친을 사랑한 게 아니라 콩이를 사랑했던 것 같기도 해. 이게 바로 형상화라는 거야. 내가 여기서 옛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진 않지만 색을 얘기했죠. 견종을 얘기했죠. 몸무게를 얘기했죠.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줬지. 이해됐어? 이게 바로 형상화라는 거야. 이해되셨니? 좋아. 그러면 저 따라오셔서 이 지문에서 형상이 뭔지 형광펜 밑줄 한번 쳐볼게 얘들아. 자, 형상은요. 고개 들어봐. 이쪽으로 잡고 계시면 돼요. 눈에 보여 안 보여? 갈갈이 손가락을 펴고 형상이 아니야. 안 보입니까 혹시? 보여 안 보여? 형상화죠. 형상이죠. 갈갈이 손가락을 펴고 형상이죠. 맞니? 구체적이어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어. 이미지야. 형상이죠. 한 단어 뭐가 틀렸다? 그래, 달리가 틀렸다요. 정답 5번 끝이. 개념 잡혀? 의외로 지금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얘들아 틀릴만 해요. 왜? 이걸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친다니까. 제가 그래서 강사들의 강사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 얘들아. 배우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 그러면 이게 이어서 바로 최근 5년 문학이 막 킬러로 나온다고 하는데 되게 황당할 정도로 쉬웠던 문제인데 이 형상화라는 개념 때문에 틀린 문제가 딱 있어. 그게 바로 뭐냐? 7페이지 있는 38번 1번 문제야. 이쪽으로 오시고 이 칠판 끝으로 잡아주세요. 잘 보셔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돼. 정보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 자, 이거를 수학기호로 써볼게. 집합은 다들 배우셨죠? 전체 집합이야. 자, 내가 여기다가 허수라고 쓸게. 그러면 나머지는 허수의 여집합. 여러분이 배운 단계에서는 실수라고 쓰시면 되겠니? 자, 이 느낌이다 얘들아. 자, 이 느낌으로 잘 보셔. 잘 보셔. 형상이 아닌 애와 형상인 애와 차이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게 국어는 수학처럼 논리적으로 아주 엄밀하지가 않아. 그래서 상대적인 스펙트럼 수직선을 가지고 제가 표현을 해볼 것이고, 자, 이 중간 다리에 껴있는 애들은 약간 경계가 흐릿해요. 하지만 왼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명확한 구분이 되는데 잘 들어. 여기는 형상이 아니야. 형상이 아니니까 머릿속에 있겠지. 그걸 뭐라고 하니? 관념이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하겠죠? 추상이라고 해. 여기까지 되셨니?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45kg야. 검정색이야. 즉 무슨 얘기야? 구체적이야. 형상이야. 하나 더 얘기한다. 정보에 뭐가 주어졌어? 디테일이 많아져. 이해됐어? 오감 정보로 주어질 수도 있어. 자, 얘네들은 형상 쪽 정보들이야.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뭐라고? 정보에 디테일이 떨어진다고. 내가 아까 예시를 든 것들 있을 거야. 그래서 정보 디테일 가지고 얘를 분리하셔도 돼. 이거 표 그려. 벤 다이어그램 그려. 수직선 그려. 그리신 다음에 이 문제 정답 골라보세요. 개념 이해만 똑바로 되셨으면 힌트 드릴게. 20초 컷이야. 더 걸릴 리가 없어. 20초 컷이라는 것도 힌트다. 이걸 내가 왜 설명한지 알겠지? 해강고 1학년 첫 시험 전교생 다 틀려먹은 문제고,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건 여기 현대총 같은 거 준비했던 학생들, 자사고 준비했던 학생들 알 건데 여러분 자소서를 쓰셨을 거예요.
자소서 문항이 정확하게 10년 전 대학교 입학 자소서야. 즉 10년 전 고3한테 요구했던 걸 지금 중3한테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 필기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된다. 오히려 여러분이 훨씬 잘 받아들이더라. 고3들 머리 커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애들 데리고 가르치는 것보다 차라리 아까 이제 슬슬 자아가 잡혀가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자아가 없는 중딩 잼민이들 데리고 가르치는 게 훨씬 빠르더라. 근데 여러분 이제 중딩 잼민이가 아니더라. 그럼 고등학생답게 하셔라. 되셨니? 다 골라. 잘 모르겠죠. 힌트를 한 가지 더 줄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고개 들어봐. 이건 경험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오감 정보잖아. 시각 정보잖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시각 정보, 호각 정보, 촉각, 그 어떤 오감 정보로도 확인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또 다른 단어는 뭐야? 경험적 정보야.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걸 뭐라고 하니? 선험적 정보야. 정보 분류 하셨으면 답이 나와야 돼. 이제 이쯤 얘기했으면 내가 진짜 거의 떠먹여줬다. 야. 떠먹여준 게 뭐야? 아예 내가 링거로 만들어서 지금 맞춰드리고 있어. 숨만 쉬시면 핏줄로 쫙쫙 빨리고 있어 지금. 필기 끝나셨으면 다 골라보세요. 20초 안에 답이 나오려면 3, 4, 5번은 아닐 거야. 뜨끔. 20초 안에 답이 나오려면 1, 2번이어야 되겠죠. 정답은 1, 2번 중에 하나. 아직 잘 모르시겠구만. 필기는 다 하셨니? 잘 보셔 여러분.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니? 경험적 성격과 관념적 성격은 대립되는 정보 맞죠? 맞잖아. 경험적 정보는 구체적인 곳이야. 정보가 어떻게 들어와야 돼? 디테일이 들어와야 돼. 반면에 여기는 추상적인 정보야. 정보가 어떻게 들어와야 돼? 정보 디테일이 죽어서 들어와야 돼.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게. 여러분 제 취미는요 바닷가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떠오르지. 무슨 바닷가? 정확하게 제 취미를 얘기할게요. 제 취미 중에 하나는 새벽에 해운대까지 뛰어가. 일출 보러. 그래서 일출을 딱 보면서 진짜 그 해운대 딱 바닷가 가보면,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해운대 바닷가에, 해운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바다야. 해운대 바닷가에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걸어다니는 보행로, 여기는 모래고, 그럼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벤치가 있어요. 나무로 된 벤치야. 그 나무로 된 벤치 위에 뭐가 있냐면 소나무가 막 이렇게 있는데, 소나무가 비도 가려주고 햇빛도 가려줘서 되게 시원해요. 그럼 여기에 진짜 노숙자처럼 이렇게 누워가지고 바다 보는 게 내 취미야 라고 얘기했다고 치자. 자, 내가 단순히 바다라고 얘기한 게 구체적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 게 구체적이야? 당연히 얘가 구체적이죠. 왜냐면 정보를 디테일하게 줬으니까. 자, 이 사람은 직업이 뭐야? 노숙자야.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 산수관. 어떤 집을 지었어? 산과 물 사이에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아래 띠. 요즘으로 치면 뭐냐? 판자. 요즘으로 치면 뭐냐? 골판지. 박스. 종이를 가지고 집을 지어서 살고 있대요. 됐니?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뭘 얘기해주고 있어? 우리 집의 위치, 재질까지 얘기하고 있지. 지붕의 재질과 벽의 재질까지 얘기하고 있지. 정보에 뭐가 살아있어? 그래, 구체성, 디테일이 살아있지. 됐니? 됐어? 자, 그런데 육수를 딱 봐. 육수에는 그냥 뭐라고만 되어 있어? 강산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육수에는 그냥 강산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어떤 강산인데? 그렇지. 결국 무슨 얘기야? 정보 디테일 어떻게 돼 있다? 그래. 정보 디테일이 돌아가셨다. 정보 디테일이 돌아가셨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추상. 관념이라고 하겠다. 이해됐니? 여기는 뭐라고? 구체 경험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뭐가 일수가, 뭐가 육수가. 그럼 정답 1번이 바로 보인다고요. 맞죠? 일수에선 어떤 공간이야? 경험적 공간. 육수에선 어떤 공간? 관념적, 추상적 공간. 정답 1번 끝. 됐니? 이게 오답률 1등일만 한 게, 이 형상화라는 개념이 사실은 등장한 지 20, 30년이 됐는데 학교 현장에서 거의 못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당장 여러분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형상화 개념이 머릿속에 안 잡혀 있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냐? 저 잡지 마요. 저기 잡고 계시면 돼. 자, 필기 정리하세요. 거꾸로 얘기했다. 경험이 이쪽으로 가야 되네, 그러면. 잘 얘기했어요. 잠깐만. 형상이 아닌 거잖아. 관념 추상이잖아. 그럼 여기는 선엄이에요. 미안해. 거꾸로 얘기해서. 여기는 선엄이에요. 여기가 경험이네. 좋습니다. 수업 열심히 듣고 계시네요. 자, 필기 얘들아. 주무시고 싶죠. 졸리죠. 어떡하니. 미안해. 할아버지가 수업해가지고.
원래 할아버지 수업은 졸려요. 질문 하고 싶으면 궁금한 거. 됐니? 뭔 소린지 잘 모르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목요일날 보충 수업 해드릴게요. 자, 필기 정리하시면 두 번째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자, 넘어간다 얘들아. 자, 넘어가서 10페이지 11페이지야. 10페이지 11페이지야. 얘도 정보 분류인데 여기나 여기 정보 분류인데 어떻게 정보 분류하시는 거냐면 두 개로 정보 분류하는 거야. 뭐로? 세속 vs 탈속으로. 잡힙니까? 자, 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제가 힌트를 드렸죠. 그래서 이쪽으로 봅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 배경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개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가 있어? 세속이 있고 세속이 아닌 영역은 탈속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정보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제가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콘크리트는 인공물이죠. 그럼 당연히 세속이겠지. 자연물은 당연히 탈속일 거야. 맞죠? 자, 그럼 얘들아, 콘크리트는 무슨 색이야? 회색. 자연물은 초록 맞겠죠? 맞아? 자, 그럼 봐. 콘크리트는 명시적이지 않지만 회색일 것이고 얘는 초록일 거야. 하나 더 나가 볼게. 수직선은 뭐야, 얘들아? 수직선들이 그러네. 콘크리트로 지어진 인공물들 도시적인 게 바로 수직선이겠죠. 수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아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일로 와봐. 너무 그렇게 벙쪄 있지 말고. 이거 첫 시험이야. 3개월 뒤에 칠 첫 시험이야. 잘 봐. 보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 수직선이 뭐냐고요? 흙이란 흙은 전부 다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비유하고 있는 게 뭐겠냐고. 직선과 사각에 밀려서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자, 주어 잡아볼게 얘들아. 문장의 주어 초록이죠. 초록은 어디에 있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 얘들아, 첫 번째 수직선이 뭔지부터 좀 짚어볼게요. 수직선들은 뭐야? 지워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수직선, 직선, 사각형, 사각형도 수직이잖아. 거기에 밀려 꺼졌다가 뭐가? 초록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흙이란 흙은 초록에 관련된 것들은 주어야 S.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딱딱하다. 아마도 그러면 얘네들이 수직선들이 콘크리트고 그 콘크리트는 도로나 건물들 아니었겠어? 이렇게 정보 분류하는 거 이해되셔요? 그 정리하면 이거야 얘들아. 지문에서 작품에서 얘기한 초록은 뭐야? 흙이죠. 초록이죠.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 보니까 온갖 아마도 뭐겠니? 풀떼기들이겠죠. 뭐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지.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 살아나고 있다. 콘크리트다. 그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다. 뭐가? 풀떼기들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안 돼요 혹시? 괜찮아. 안 되면 뭐 1등급 안 하면 돼. 3등급 하면 돼. 괜찮아. 3등급 한다고 인생 안방이야. 괜찮아. 됐니? 여기까지 일단 필기 정리하시고. 그럼 얘들아 잘 봐. 문장 구조를 잡자니까. 자, 저 따라와 보세요. 자, 초록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고. 자, 문장의 주어, 부사어, 서술어인데 잘 보셔. 이게 뭐라고 돼 있니? 이게 미음이지. 그럼 초록의 위치지. 됐어? 여기까지? 하나 더 나간다. 자, 그럼 여러분 수직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였어? 얘는 콘크리트였죠? 콘크리트는 인공물이니까 세속적인 것이었죠? 반면에 초록은 자연물이었죠? 탈속적인 것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의 세계관이 세속과 탈속으로 구분하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잡히셨지?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봐. 정답 바로 볼게. 이쪽으로 와. 5번 딱 봐. 주어 잡아. 미음은 누가 존재했던 곳이에요? 초록이 존재했던 곳이죠. 미음은 초록이 존재하는 곳이죠. 자, 초록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자, 주어 서술어 잡아. 초록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어. 단단하고 건조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 서술어원 서술어 투. 초록과 대비를 이루고 있어. 목적어지만 대비를 이루다 그냥 서술어 쓰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봐. 우리가 한 번에 판단 안 되면 문장 구조 분석해서 판단을 해. 자, 봐. 초록은 콘크리트 수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 맞죠? 저 끝 잡으면 여기까지 나오나? 봐봐. 애들아, 아까 뭐라 그랬어? 초록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초록의 위치는 여기야, 얘들아.
수직인 선, 수선. 이 사람 잠깐만 잘못 얘기했네. 수직선은 수를 표현한 직선인데 그냥 문과니까 문송합니다 라고 얘기 받고 수직인 선, 수선이라고 합시다. 됐니? 미안해. 니네가 그래서 역시 이과들이어가지고 수직선과 수직인 선, 수선을 구분을 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셨구나. 맞죠? 미안해요. 정확히 하고 갈게. 저도 이과였어요. 여러분 수직인 선이 뭐야? 수선이야. 수를 표현한 직선이 뭐야? 이게 바로 수직선이야. 자, 봐. 이게 뭐야? 이게 수직선이라니까. 수를 표현했잖아. 0, 1, 2, 마이너스 1. 선생님 이건 뭔데요? 수직선을 직교시켜 놓으니까 직교 좌표로 가는 거지. 됐어? 수선이 뭐라고? 수직인 선이 수선이라고.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했어. 그래서 이 사람 문송합니다. 수직선하고 수선 헷갈리신 분이네. 자, 일단 문송합니다. 제가 대신 죄송하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초록은 수직선 사이에 있는 얘는 콘크리트로 수직으로 둘러싸여 있죠. 근데 잘 봐. 누가 단단하죠? 콘크리트가 단단하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단단하고 건조한 속성을 지니는 것은 미음이 아니죠. 초록이 아니죠. 단단하고 건조한 속성은 누구셨다? 콘크리트였다. 됐죠? 벌써 틀렸고. 두 번째, 얘가 초록인데 왜 초록과 대비야? 대비 틀렸네. 정답은 5번 되시겠네. 이렇게 엄밀하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하시라고. 필기하세요. 이 초롱초롱한 눈빛들, 재능들이 있어요. 제 나이를 얘기하면 다들 놀라는데 정확하게 올해로 83년생 43살이에요. 놀라지 말고. 맞다니까. 민증가? 83년생이고 43살이에요. 제가 이 바닥에서 23년 동안 수업을 했어요. 심지어 군대 있을 때도 과외해줬어. 군대 후임들. 여러분, 그럼 봐. 내가 매년 봐오잖아. 니네한테는 평생에 한 번이지만 나는 매년이야. 딱 보면 알아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은 재능이 상당히 있는 편이니 부지런히 바지런히 하십시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로. 공부로 프로페셔널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옷도 UCL에 입고 있다. 역시. UCL이 아니야? 미안해. 굳이 안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닥칠게. 미안해. 잡소리 그만할게. 저런 질문들이 좋아요. 1번이 왜 맞냐고? 자, 봅시다. 직접 경험한 공간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데 직접 경험이다. 오감 정보로 판단이 돼야 되지. 기억 봐. 목욕탕은 직접적. 목욕탕은 오케이. 자, 알았어. 첫 번째, 목욕탕은 여기 되죠? 자, 두 번째. 알았어. 나랑 싸우지 마. 자, 문제 내가 안 냈어, 일단. 해강고 선생님께서 내셨고. 두 번째, 부정적 감정인지 긍정적 감정인지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봐봐. 좋아요. 저는 되게 긍정적 감정이었을 것 같아. 왜? 여탕에 갈 수가 있잖아요. 알았어. 수습하지 마. 목욕탕에 갔는데 어딜 간다고? 여탕에 간다니까. 야, 쪽팔려 안 쪽팔려? 솔직히. 목욕탕 안 가보셨나요? 가보셨죠? 목욕탕 갔는데 내가 여탕에 들어간다? 오히려 좋아가 아니라 보통은 창피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얘가 아무리 봐도 한 18살은 돼 보이는데 얘가 지금 여탕에 들어오면 돼요. 애가 지금 5살인데 너무 커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옛날 옛적에는 누나들 손잡고 엄마 손잡고 같이 여탕에 들어갔던 경험들이 여러분 때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있었을 수 있고 그때는 창피하고 말고도 없는데 어느 순간 내가 되게 치욕적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나는 여탕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나는 부정적 공간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긍정적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교과서잖아. 여탕에 가니까 긍정적 공간이라고 선지를 판단하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환기라는 건 뭐냐면 불러일으킨다는 거야.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잖아. 왜? 내가 여탕에 가면서 쪽팔렸던 경험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 불러일으킨다, 환기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아니, 괜찮아요. 제가 수습을 해드렸어요. 네. 또 얘기하세요. 얘기해, 괜찮아요. 네. 저는 탐구하는 자세 좋습니다. 필기하십시오. 봐봐. 미안해. 내가 진짜 얘기하기 싫었는데, 봐봐. 옛날에 이랬다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창피해서 죽어요, 이러면. 진짜로. 근데 옛날엔 이랬다고. 어우, 창피해. 자, 이거 어떻게 내지? 오케이. 나왔어요. 자, 그럼 1번 선지 해결되셨죠? 나머지 질문. 없죠? 네. 영상 끊겠습니다. 잡힙니까? 자, 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제가 힌트를 드렸죠. 선생님, 이쪽으로 와봅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 배경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개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가 있어? 세속이 있고 세속이 아닌 영역은 탈속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정보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제가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콘크리트는 인공물이죠. 그럼 당연히 세속이겠지. 자연물은 당연히 탈속일 거야. 맞죠? 자, 그럼 얘들아, 콘크리트는 무슨 색이야? 회색. 자연물은 초록 맞겠죠? 맞아? 자, 그럼 봐. 콘크리트는 명시적이지 않지만 회색일 것이고 얘는 초록일 거야. 하나 더 나가 볼게. 수직선은 뭐야, 얘들아? 수직선들이 그러네. 콘크리트로 지어진 인공물들 도시적인 게 바로 수직선이겠죠. 수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아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일로 와봐. 너무 그렇게 벙쪄 있지 말고. 이거 첫 시험이야. 3개월 뒤에 칠 첫 시험이야. 잘 봐. 보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 수직선이 뭐냐고요? 흙이란 흙은 전부 다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비유하고 있는 게 뭐겠냐고. 직선과 사각에 밀려서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자, 주어 잡아볼게, 얘들아. 문장의 주어 초록이죠. 초록은 어디에 있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 얘들아, 첫 번째 수직선이 뭔지부터 좀 짚어볼게요. 수직선들은 뭐야? 지워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수직선, 직선, 사각형, 사각형도 수직이잖아. 거기에 밀려 꺼졌다가 뭐가? 초록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흙이란 흙은 초록에 관련된 것들은 주어야 S.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딱딱하다. 아마도 그러면 얘네들이 수직선들이 콘크리트고 그 콘크리트는 도로나 건물들 아니었겠어? 이렇게 정보 분류하는 거 이해되셔요? 그 정리하면 이거야, 얘들아. 지문에서 작품에서 얘기한 초록은 뭐야? 흙이죠. 초록이죠.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 보니까 온갖 아마도 뭐겠니? 풀떼기들이겠죠. 뭐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지.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 살아나고 있다. 콘크리트다. 그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다. 뭐가? 풀떼기들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안 돼요, 혹시? 괜찮아. 안 되면 뭐 1등급 안 하면 돼. 3등급 하면 돼. 괜찮아. 3등급 한다고 인생 안망이야. 괜찮아. 됐니? 여기까지 일단 필기 정리하시고. 그럼 얘들아 잘 봐. 문장 구조를 잡자니까. 자, 저 따라와 보세요. 자, 초록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고. 자, 문장의 주어, 부사어, 서술어인데 잘 보셔. 이게 뭐라고 돼 있니? 이게 미음이지. 그럼 초록의 위치지. 됐어, 여기까지? 하나 더 나간다. 자, 그럼 여러분 수직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였어? 얘는 콘크리트였죠? 콘크리트는 인공물이니까 세속적인 것이었죠? 반면에 초록은 자연물이었죠? 탈속적인 것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의 세계관이 세속과 탈속으로 구분하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잡히셨지?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봐. 정답 바로 볼게. 이쪽으로 와. 5번 딱 봐. 주어 잡아. 미음은 누가 존재했던 곳이에요? 초록이 존재했던 곳이죠. 미음은 초록이 존재하는 곳이죠. 자, 초록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자, 주어 서술어 잡아. 초록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어. 단단하고 건조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 서술어원 서술어투. 초록과 대비를 이루고 있어. 목적어지만 대비를 이루다 그냥 서술어 쓰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봐. 우리가 한 번에 판단 안 되면 문장 구조 분석해서 판단을 해. 자, 봐. 초록은 콘크리트 수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 맞죠? 저 끝 잡으면 여기까지 나오나? 봐봐. 애들 아까 뭐라 그랬어? 초록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초록의 위치는 여기야, 얘들아. 수직인 선, 수선. 이 사람 잠깐만 잘못 얘기했네. 수직선은 수를 표현한 직선인데. 그냥 문과니까 문송합니다 라고 얘기 받고 수직인 선, 수선이라고 합시다. 됐니? 미안해. 니네가 그래서 역시 이과들이어가지고 수직선과 수직인 선, 수선을 구분을 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셨구나. 맞죠? 미안해요. 정확히 하고 갈게. 저도 이과였어요. 여러분, 수직인 선이 뭐야? 수선이야. 수를 표현한 직선이 뭐야? 이게 바로 수직선이야. 자, 봐. 이게 뭐야? 이게 수직선이라니까? 수를 표현했잖아. 0, 1, 2,
마이너스 1. 선생님 이건 뭔데요? 수직선을 직교시켜 놓으니까 직교 좌표로 가는 거지. 됐어? 수선이 뭐라고? 수직인 선이 수선이라고.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했어. 이 사람 문송합니다. 수직선하고 수선 헷갈리신 분이네. 자, 일단 문송합니다. 제가 대신 죄송하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초록은 수직선 사이에 있는 얘는 콘크리트로 수직으로 둘러싸여 있죠. 근데 잘 봐. 누가 단단하죠? 콘크리트가 단단하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단단하고 건조한 속성을 지니는 것은 미음이 아니죠. 초록이 아니죠. 단단하고 건조한 속성은 누구셨다? 콘크리트였다. 됐죠? 벌써 틀렸고. 두 번째, 얘가 초록인데 왜 초록과 대비야? 대비 틀렸네. 정답은 5번 되시겠네. 이렇게 엄밀하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하시라고. 필기하세요. 야, 이 초롱초롱한 눈빛들, 재능들이 있어요. 제 나이를 얘기하면 다들 놀라는데 정확하게 올해로 83년생 43살이에요. 놀라지 말고. 맞다니까. 민증가? 83년생이고 43살이에요. 제가 이 바닥에서 23년 동안 수업을 했어요. 심지어 군대 있을 때도 과외해줬어. 군대 후임들. 여러분, 그럼 봐. 내가 매년 봐오잖아. 니네한테는 평생에 한 번이지만 나는 매년이야. 딱 보면 알아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은 재능이 상당히 있는 편이니 부지런히 바지런히 하십시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로. 공부로 프로페셔널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옷도 UCL에 입고 있다. 역시. UCL이 아니야? 미안해. 굳이 안 알아봐 주길 원한 것 같은데 미안해요. 닥칠게. 미안해. 잡소리 그만할게. 저런 질문들이 좋아요. 1번이 왜 맞냐고? 자, 봅시다. 직접 경험한 공간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데 직접 경험이다. 오감 정보로 판단이 돼야 되지. 기억 봐. 목욕탕은 직접적. 목욕탕은 오케이. 자, 알았어. 첫 번째, 목욕탕은 여기 되죠? 자, 두 번째. 알았어. 나랑 싸우지 마. 자, 문제 내가 안 냈어, 일단. 해강고 선생님께서 내셨고. 두 번째, 부정적 감정인지 긍정적 감정인지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봐봐. 좋아요. 저는 되게 긍정적 감정이었을 것 같아. 왜? 여탕에 갈 수가 있잖아요. 알았어. 수습하지 마. 목욕탕에 갔는데 어딜 간다고? 여탕에 간다니까. 야, 쪽팔려 안 쪽팔려? 솔직히. 목욕탕 안 가보셨나요? 가보셨죠? 목욕탕 갔는데 내가 여탕에 들어간다? 오히려 좋아가 아니라 보통은 창피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얘가 아무리 봐도 한 18살은 돼 보이는데 얘가 지금 여탕에 들어오면 돼요. 애가 지금 5살인데 너무 커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옛날 옛적에는 누나들 손잡고 엄마 손잡고 같이 여탕에 들어갔던 경험들이 여러분 때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있었을 수 있고 그때는 창피하고 말고도 없는데 어느 순간 내가 되게 치욕적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나는 여탕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나는 부정적 공간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긍정적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교과서잖아. 여탕에 가니까 긍정적 공간이라고 선지를 판단하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환기라는 건 뭐냐면 불러일으킨다는 거야.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잖아. 왜? 내가 여탕에 가면서 쪽팔렸던 경험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 불러일으킨다, 환기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아니, 괜찮아요. 제가 수습을 해드렸어요. 네. 또 얘기하세요. 얘기해, 괜찮아. 네. 저는 탐구하는 자세 좋습니다. 필기하십시오. 봐봐. 미안해. 내가 진짜 얘기하기 싫었는데, 봐봐. 옛날에 이랬다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창피해서 죽어요, 이러면. 진짜로. 근데 옛날엔 이랬다고. 어우, 창피해. 자, 이거 어떻게 내지? 오케이. 나왔어요. 자, 그럼 1번 선지 해결되셨죠? 나머지 질문. 없죠? 네. 영상 끊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신 문제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2, 13은 내신형 성격이고 14, 15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약간 수능 성격인데 좀 이따 출력해 드릴 테니까 한번 뒤에 것 쭉 한번 풀어 보시고요. 자, 얘들아, 얘는 내신 대비했던 친구들이면 10초 컷으로 바로 1번 선지 끝이에요. 의외지. 왜냐면 지규법이 딱 보였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이게 아마 이 향수가 학교 내신 시험 범위였겠죠? 그럼 향수의 지규법을 외우고 있던 애들이니까 나에서 지규법 찾았을 거고, 자, 말 나온 김에 한번 써보자, 얘들아. 지규법이 뭐죠? 그럼 설명 안 할게. 다 알고 있으니까. 혹시 설명이 필요한 사람? 지규법 설명 필요하다? 물론 없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는 내가 정확하고 엄밀하게 정의 한번 해드릴게. 아까 풍자랑 비슷한 방법인데요. 잘 들어. 지규는 비유, 매개어가
직접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은유는 숨겨진 거야. 비유, 매개어가 숨겨져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A 같은 B꼴로 매개어가 나와 있는데 그냥 A는 B다 꼴로 매개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원관념, 보조관념 표현해야 되는데 A 같은 B로 B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B가 원관념일 것이고 A 같은은 보조관념인 거 당연히 아실 거고 A는 B이다 이게 원관념, 주어인 거 아실 거고 서술어, 보조관념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당연히 이 개념은 중학교 때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에 직유법 있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나에서 직유법 찾아봐. 어디 나와 있니? 손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20초 컷으로 냈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접근법은 뭐냐면 결국 얘는 내신, 개념, 암기 유형이었기 때문에 자, 시험 범위였던 가작품의 표현법들을 암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에서 확인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잡힙니까? 잘립니까?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그냥 여기 기준으로.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렇게 풀렸을 거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2번 문제다 얘들아. 자, 2번 문제는 이것도 사실은 내신 개념이야. 밑줄 치네 보자마자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시적 허용이요. 그래서 시적 허용으로 어디에서? 기억미음에서 찾아보니까 시적 허용 어디 있습니까? 파란 디귿 끝나야 돼. 선생님, 참신하고 새로운 언어가 시적 허용밖에 없나요? 물론 많죠. 뒤지게 많죠. 하지만 시험 범위잖아. 시험 범위에서는 이게 시적 허용이었고 뭐가 있었다? 파란이 있었다라고 해서 사실 실전이라면, 내신 실전이라면 거의 20초 컷, 20초 컷이 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이 돼야 돼. 내신에서 암기 상태를 봤다. 그래서 반복이라든지 이런 습관들은 제가 3월달 들어가서 내신 범위 나오면 같이 연습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3번은 뭐니? 뭐야 얘는? 공감각적 신상 판단하는 거니까 이거는 내신 개념도 내신 개념인데 공감적 심상을 새로운 작품들에다 적용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 내신 개념 플러스 적용이야. 그러니까 얘가 좀 시간이 많이 잡아먹혔을 건데 연습이 됐으면 60초, 안 됐으면 120초. 그래서 1, 2분 정도로 아마 풀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간에 집착을 하냐면 아마 여러분 고1 때부터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확 받으실 거고 시간 안에 못 풀면 경구에는 점수를 낼 수가 없으니까 항상 시간 전제해서 가셨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5번 같은 게 있는데 잘 보셔야 돼. 5번은 외부 지문이었을 거야 아마. 그럼 이런 외부 지문 나왔을 때 외부 지문에서 시간을 많이 써버리면 터지는 건데 잘 보셔. 외부 지문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암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럼 능력적인 측면에서 변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아까 배웠던 거야. 정보를 분류하는 능력. 그래서 아까는 세속이냐 탈속이냐 분류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서 정보가 딱 분류됩니다. 그래서 E를 따로 뗄 수 있는 기준, 근거를 찾아 쓰세요. A, B, C, D가 똑같다라는 건 모르겠으나 최소한 E는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정답 5번이라는 근거를 찾아 쓰시든지 현관펜 쳐놓으시든지 하시면 돼. 시작. 자, 근거 찾았니? 간단하죠. 얘들아 봐봐. 나 감자 좋아하거든. 그럼 감자를 먹는 게 왜 부정적일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었을 텐데 보세요. 어떻게 먹어? 말없이 먹고 있고요. 어떻게 먹어? 진흙도 털지 않고 먹고 있고요. 그 식탁은 삐걱거리고 있고요. 그러면 풍요롭지 않은 거고 물론 정답다고 읽을 수도 있는데 마디 굵었다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거고 유일하게 뭐가 달라? 제일 서술어 부드러웠다. 여기서 잘 들어야 돼. 부드럽다라는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이라는 논리기어로 가는 게 훨씬 결정적이죠. 제일이라는 단어를 바꿨으면 가장이라는 단어로 바꾸실 수 있고 가장 다른 애는 제일 다른 애니까 정답 2, 5번 끝났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걸 배우셔야 돼. 이거 재작년 재철고 내신 문제입니다. 알겠니? 연습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제 같은 지역 내에선 섞여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쉽게 풀고 있는 게 답을 알아서가 아니야. 이게 최근 수능 킬러 유형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5번 정보 분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야? 제1이라는 이런 논리 기호. 이 논리 기호에서 발문에서 뭐로 바꾸실 수가 있었다? 가장 다르다. 첫 번째 단서고 두 번째 단서는 뭐였니? 서술어 부드럽다. 유일하게 서술어에서 그래도 긍정적 의미 쓰인 게 하나였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빠르게 볼 건데 얘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연습이 평소에 되셔야 되고 내신 개념 암기뿐만 아니라 연습이 되셨어야 돼. 자, 그래서 사실 음성상징어 찾는데 시간 꽤 걸립니다. 최소 2, 30초 이상 쓰고 있을 거야. 음성상징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두 번째 아까 시적 오형 찾았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야? 파란이니까 뭐겠어? 파란 공간이고요. 얘는 아마 가을이라고 계절이었을 거야.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차이점 설계해서 냈어요. 3번 선지 볼게. 자, 이거는 그냥 개념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반복이 운율감 만드는 거는 100%입니다. 맞니? 자, 그럼 봐봐. 후렴구, 고양이 차마 꿈의 이칠리아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는 특정 시행마다 반복되는 식구가 나타나는 게 보이셨을 거야. 그렇다네요, 시리가. 자, 보기에 비해 가는 촉각적 심상을 통해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부정어 반복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에 부정어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은 공통 주제로 고향을 상실했다, 고향에 있지 못하다. 그래서 작품의 주제가 향수다, 고향에 대한 그림이다. 얘도 마찬가지고 정답 4번 보이셨을 텐데, 왜냐하면 가가 촉각적 심상 중심이 아니라 시각적 심상 중심이거나 특이한 심상으로 뭐가 나와 있니? 공간각적 심상 같은 거를 내신 필기에서 배우셨을 거든. 4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내신 필기 플러스 적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이 약간 오버될 수가 있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외부 지문 가지고 풀 때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시켜 주셔. 그래서 우리가 얼추 거의 한 빨리 풀면 3분, 늦게 풀어도 5분 컷이 났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 5분 정도로 내주셨어야지 여러분이 시간 압박 없이 푼다는 거야. 이 연습까지 가주셨어야 돼.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영상 끊겠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아이유 튀어나와. 그러니까 노래도 결국 쉬었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어그로 끌리시면 안 되고요. 잘 보셔. 자, 6번. 이거는 벌써 아이유 느낌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 지문. 그러니까 이용학 오랑캐꽃이 외부 지문이었을 거고, 아마 이 서행시초 얘가 내신 작품이었을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가작품을 같이 한번 읽어가 볼 거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자, 우리가 작품 같은 걸 읽어나가고 풀어나갈 때 내신에서 자꾸 외우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중학교 잼민이 때 이해가 안 돼서 그러시는 거야. 자, 이해를 정확히 시켜드릴게요. 자, 결국에는 이 문학이라는 것도 예술이야. 예술 왜 하니? 인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자. 자, 내가 윤동주 시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간적 배경과 일본이라는 공간적 배경, 시간 공간적 배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배경 속에서 누가 있어? 자아가 있어요. 그럼 자아만 있니? 자아 주변에는 수많은 타자들도 있죠. 결국에는 뭐야? 1번 자아, 2번 타자, 그리고 3번 시공간적 배경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보를 딱 보셨을 때 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쟤를 보자마자 공간 정보라고 분류하셔야죠. 또는 시간 정보라고 분류하셔야죠. 자, 보셔. 그래서 차디찬 아침인데 차디찬 아침이니까 뭘 줬니? 시간 배경을 줬죠. 앞쪽에다 쓰자. 시간이라고. 두 번째 봐. 묘양사는 승합 자동차는 공간이죠. 그런데 봐봐. 묘향상도 공간이죠. 근데 내신에서 이거 어떻게 배우셨냐면 첫 번째 구체 지명이 있다고 배우셔. 그럼 구체 지명을 준 효과가 두 가지야. 1번은 뭔데? 사실성을 높인다야. 사실성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시상 전달의 효과가 높아진다야. 자, 계속 볼게요. 텅하니 비어서 있는데 나이 어린 계집 하나가 오른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시적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아이인데 어떤 아이야? 나이 어리고 여자예요. 즉 인물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시공간 안에 누가 있었던 거야? 1번 시적 화자가 있었겠죠. 시적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어? 이 소녀를 관찰하고 있죠. 자, 문장 구조 잡자. 문장의 주어 누구니? 시적 화자 생략돼 있고요. 누구를? 소녀를 뭐하고 있습니까? 관찰하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했지. 옛 말씀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옷의 색깔을 보고 브랜드를 보고 심지어 손 잔등까지 보잖아. 그러면 시야가 되게 좁아졌죠. 우리 이거를 굳이 개념화를 따지자면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 자, 손 잔등까지 보려면 가까이 봐야 되잖아요. 가까운 경치니까 이걸 근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먼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먼 거에서 가까운 거로 왔으니까 시선의 이동 원경에서 근경인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원치 않았으나 계속해서 그 소녀를 관찰하면서 듣고 있고 그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자성은 어디야? 엄청나게 멀어요. 지금 여기는 묘양산 행위 승합자동차인데 150리고 자성은
150리 플러스 200리야.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묘양산행 승합자동차에서 내려서 또 가겠지. 그럼 봐봐. 저 꼬맹이가 혼자서 여기를 지금 이동하는 상황을 세팅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묘사와 이 상황을 세팅한 걸 보니까 이 꼬맹이가 어떤 삶을 살았겠다는 거? 그렇죠. 쉽지 않은 이 소녀의 쉽지 않은 삶. 그걸 보통 내신에서는 고달픈 삶이라고 표현했을 거야. 그래서 고달픈 삶을 뭐 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 자, 그럼 가는 이유인 거죠. 삼촌이 있구나. 부모님도 아니죠. 삼촌이 있다는 거는 아마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있다, 얘들아. 자, 내지인 주제소장. 내지인이라고 써준 순간 이거는 뭐야? 어떤 정보야? 시간 정보야. 이걸 시간 정보를 못 읽으면 문제예요. 선생님, 사람 인자인데 왜 시간 정보인가요? 잘 보셔야 돼. 우리가 내지라는 건 안쪽 땅이지. 그럼 내지 바깥에는 외지가 있었겠지. 우리나라에 도대체 내지 외지라는 개념이 언제였을까? 일제시대였겠죠. 일제시대에 일본 애들은 자기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내지라고 불렀겠지.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의 것이니까 외지인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정확하게 외지인이라기보다는 선인이라고 불렀어. 왜 선인이야? 조선인. 되셨니? 그래서 내지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내지인은 무슨 사람이다?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내지인이었던 시대는 언제였다? 일제강점기예요. 내신에서는 이런 걸 배워.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하시면 제가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표현법도 정리해드리고 개념도 정리해드릴 거니까 이건 내신 들어가서 그 작품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그때 해야 돼. 왜냐하면 선생님 해운대 공대 저 이거 하면 안 되나요? 내년에 시험범위 또 바뀌어요. 물론 고전 작품은 나오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보충 수업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집아이가 펑펑 울어요. 애들아, 우리가 보통 외우니 슬퍼서 울고 서러워서 울죠. 자, 물론 여러분 서러움 90%일 거고 뭐 때로는 저는 그래. 막 금메달 따가지고 기뻐서 우는 사람도 있어. 기쁨의 눈물이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자니까. 확률적으로 얘는 이들 밑에서 되게 고생스럽게 일을 했으니까 아마도 고달픈 살 때문에 서러운 감정이라고 읽어내는 게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정답에 가깝겠죠. 선생님 100% 참은 아니잖아. 내가 얘기했지. 잘 봐. 해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전제를 보시라니까. x바 x는 2의 배수다. 해가 있니 없니? 없잖아 얘들아. 수학이라는 건 철저하게 전제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연역법적 사고를 연습하는 건데 우리 아직도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데 어떻게 정오, OX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까? 확률로서 판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블랙홀이 확률이 높다 해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지 블랙홀이 존재한다가 아니야. 블랙홀은 100년 전쯤에 아인슈타인이 공식으로 증명을 했지 실존한다는 거는 10년도 안 됐어요. 확인하는 게. 근데 그게 화이트홀이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화이트홀의 가능성은 매우 낮고 블랙홀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람들은 블랙홀이다라고 해버리는 건데 사실 블랙홀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요. 계속 본다. 텅 빈 찬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어. 얘는 또 누군데? 할아버지 베이노였어요. 그 어느 한 사람은 사실은 누구였던 거야? 시적 화자죠. 여러분 시적 화자는 화자니까 담화 참여자 몇 인칭이래야 돼? 첫 번째 인칭이셔야 되는데 1인칭을 안 쓰고 몇 인칭을 써버렸다? 3인칭을 쓰셨다야. 이 의도가 있겠지. 그게 문제없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은 뭐 했어? 쳤을 것이다. 것이다라고 뭐 하고 있니? 추측하고 있죠. 필기하시면 이게 다 정답으로 나올 겁니다. 필기 쫙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잡고 계세요. 출제 포인트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잡고 계세요. 그냥 애들 필기해야 되니까. 잡고 계시고 출제 포인트 엄청 많다야. 자, 그런데 필기는 했니? 자, 하셨으면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얘들아, 이 풀이 과정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시라는 건 첫 번째 처음에 시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지나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집약이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정보 정리가 잘 안 된다, 나 논수령 서술형 못 쓴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같은 거 잡으시면 돼. 자, 그럼 봐. 시적 화자 생략되어 있죠? 생략된 시적 화자가 무엇을? 소녀를 뭐 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죠. 자, 그래 봤더니 관찰해가지고 어떤 소녀인지 쭉 상황이 나와. 그래서 중반부에 소녀에 대한 정보들, 상황 정보들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어린 소녀고요. 고생한 흔적 있는 소녀고요. 멀리 떠나고 있고요. 묘향산이라고, 묘향산에서 다시 한번 또 자성으로 가야 되는 그런 소녀의 삶을 보았고, 특히 누가 보이니? 내지인들 밑에서 아마도 고생했을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나는 이 상황들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죠. 알바노인 친구도 있겠으나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니? 소녀가 울어요. 자, 다시 한번 잡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소녀가 뭐라고 돼 있냐? 소녀가 느끼며 온다. 다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응으로 또 뭐하고 있어? 한 할아버지도, 한 사람도 뭐하고 있니? 눈을 씻는다요. 렌즈가 뻑뻑한가? 라고 읽고 계시면 땡이겠지. 선생님, 저는 렌즈 같은데요. 너만. 자, 객관적으로 시험이 되시려면 이거야. 그럼 봐, 얘들아. 이 사람도 결국에는 원관념은 뭐였겠어? 울었겠죠. 슬펐겠죠. 그런데 잘 들어. 울음과 슬픔은 이렇게 표현했잖아. 좀 더 옆으로 올 거야. 얘들아, 이걸 수학으로 표현 한번 해볼게. 자, Y축은 감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잘 보셔. 자, 내가 실제로 느낀 감정이 이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 그런데 내가 얘를 표현한 감정이 이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실제보다 표현을 더 크게 표현했으니까 우린 이거를 과장이라고 할 거야. 격정적이라고 표현할 거야. 자, 반면에 이것보다 좀 더 다운시켜서 표현했다고 시키자. 그럼 어떻게 되니? 얘는 담담한 어조라고 한단 말이야. 관조적 어조라고 한단 말이야. 객관적 어조라고 한단 말이야. 자, 반대로 얘는 과장이고 격정적이고 주관적이라고 하겠죠. 여기까지 이분법적으로 정리되셨어? 자, 아까 내가 시의 정의를 쓰셨고 시의 정의에서 물어보는 거 1번 시적화자라 그랬었지. 자, 보시면 알겠지만 시적화자를 어떻게 표현했어? 그 사내로 표현했지.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 어떻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그렇죠. 3인칭 표현을 함으로써, 자, 1인칭인 시적화자를 몇 인칭으로? 3인칭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떤 표현 효과를 가져왔다? 담담한 어조를 썼다. 이렇게 필기 정리하세요. 출제 포인트가 깔끔하게 잡힙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정리해드리냐면 이게 수능 킬러 요즘에 유형이야. 잘 정리하시고 대응하시고 어려우신 거 알아요. 여러분 자꾸 이제 편하게 가실 수도 있는데 제발 이렇게 하셔야 돼. 우리가 내 가능성이 손흥민이야. 그럼 손흥민이 되셔야지. 왜 축구에서 베이노가 되시려고 하시냐고. 여러분 가능성이 서울대면 서울대를 가셔야지. 왜 적당한 선에 자꾸 멈추시려고 하냐고. 물론 이제 서울대 갈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잘 필기하십시오. 정리하시고. 이게 수학의 풀이 과정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게.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뭐 하고 있어? 소녀의 과거를 추측하고 있죠. 아, 옆에서 대답을 잘해 주셨네. 과거를 추측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시적 화자가. 마지막에. 그래서 필기 끝나셨으면 정답이 바로 보이셔야 돼. 자, 보셔. 자, 6번 문제를 볼 건데 중간중간 함정 벗겨나가고 답부터 볼게요. 자, 1번. 1인칭. 주어. 누가? 시적 화자가. 생략이 일부 되어 있죠. 뭐 하고 있어? 시적 대상을. 여기에 시적 대상은 누구야? 소녀죠. 그 계집아이를 뭐해? 관찰했다. 초반부죠. 그 다음에 얘가 경험했을 것을 뭐 하고 있어? 추측하고 있다. 집약이죠. 그래서 촉발부터 구조적으로 집약까지 싹 다 잡고 있고 역시나 관찰, 추측으로 정리하시면 정답 4번 끝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잘 풀어서 지금 신기한 거야? 예, 훌륭합니다. 찍었어도 맞췄으면 대단한 거야. 조상님이 가르쳐 주셔서 대단한 거고 옆에 친구가 가르쳐 줘서 어쨌든 맞았으면 잘하신 거고 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느낌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선들이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 고민해 보시고 질문 있으면 좀 이따 받겠습니다. 필기 정리하시고. 따라올 수 있니? 괜찮아? 어려워? 어려운데 따라올 수 있어?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아이유는 좀 이따 음악으로 들으시고 1번 선지 봐. 잠깐만. 적절하지 않은 거지. 1번부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했어. 정답 2번 바로 보이죠? 애들 아까 얘기했잖아. 어느 한 사람이라고 원관념은 1인칭인데 시적 화자인데 3인칭으로 표현해버렸잖아. 그 효과는 뭐였어? 담담해졌잖아. 저기다가 제가 그래프 그려드린 거 옆에다 다시 한 번 더 그리세요. 격정적 X 정답 2번 끝 됐습니까? 격정적이다 주관이라고 바꿨어야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아이유는 낚시였던 거야.
혹시 언니들이 이 학원 다녔었니? 형들이나? 왜 이렇게 닮은 애들이 보이지? 언니 혹시 여기 다녔어요? 소름. 내 이름은 죽어도 못 외우는데 봐, 니네 얼굴 외우고 있지. 아니, 언니가 내 수업 들었던 것 같거든. 맞아? 아니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 왜냐면 똑 닮은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났다. 애 언니가 뭘 틀렸는지를 기억났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억이 났어요. 아니야, 분명히 맞을 거야. 내 기억나. 아닌가? 아니야, 맞아. 필기하세요. 되셨죠? 질문. 필기하셔야 된다. 자, 우리 킬러 문제들 보고 있고 질문 있어요? 네. 이걸 찾아보자. 혹시 찾아봤어요? 저는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게 얘 같거든. 자, 봐봐. 그러니까 이게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미지의 대립이야. 근데 이미지라는 게 봐. 아까 심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심상의 대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잘 봐요.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그 포장지 같은 거고요. 내용의 대립도 이미지 대립이라고 그냥 대충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 느낌은 이거예요. 봐봐. 진진초록 새 저고리야. 그러면 새 저고리인데 진하고 진한 초록이니까 물이 하나도 안 빠진 아주 새 저고리죠. 그러니까 봐봐. 옷은 제일 좋은 걸로 입고 있는데 꼬맹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손잔등이 반꼬랑처럼 몹시도 터져 있는 걸 보면 이해되니? 그러니까 옷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와 터져 있는 게 너무 대립적이죠. 됐어? 그럼 봐봐. 진진초록은 시각 정보고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손잔등이 박고랑 정보도 시각 정보야. 이미지야. 자, 그런데 뭐 썼어? 비유했죠. 처럼 지규법으로. 옛말 속 같이 처럼 지규법으로 비유했지.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둘을 대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마 이 선지가 6번에 5번 선지를 엮어놓은 거 아닐까라고 추정은 됩니다. 내가 수업을 한 건 아니니까, 문제를 낸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아마 내신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거나 필기를 안 해주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필기해놔. 여기까지 보시면 그냥 탑 클래스야. 여기까지 보시면 전교 10등 아니야. 자사고 기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내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보고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이득이야.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이반 레벨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한두 달 동안 버티면서. 화이팅 하십시오. 손은 괜찮습니까? 미안해.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손을 다쳤던 학생인 건 기억을 해요. 성근이는 기억해. 왜냐면 1년 들었으니까. 오래 들으면 다 기억하더라고, 저도. 자, 화이팅 하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설명 끝났죠? 6-5번이 아니라 7-5번이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잘 보셔. 8번과 고려장군님인데 이게 상당히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요. 잘 들어야 돼. 이게 시에서도 무슨 구조가 있냐면 인과 구조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요. 근데 이 원인과 결과라는 건 여러분 이과적인 개념일 수가 있어.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둘이 원인과 결과라고 관계가 맺어져야 되니까. 다분히 논리적이죠. 문학적이라기보다는. 자, 그럼 봐라. 2번이 저는 정답으로 보였던 게, 자, 이 구체 제명이 튀어나오는 거는 되게 좀 특이한 경우들이어서 아까 묘향산, 자성, 그래서 계집아이의 상황과 목적지 드러나는 거 보였고, 통해라는 건 인과죠. 우리는 이 구체적 지명을 통해서 목적지겠구나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 C는 원인, E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일라나? 구체적 지명을 통해 목적지를 나타내고 있다. 인과구조가 보였어요. 자, 근데 봐. 나의 고려장군님은 오랑캐도 안악도 돌볼 수 없게 된 원인 제공했다. 고려장군님이 오랑캐가 이렇게 되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야.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이니까 오랑캐 나쁜 놈, 고려장군놈 좋은 놈이라고만 해석을 하시면 너무나 단순하고요. 이 작품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인법적으로 안 가. 자, 어떻게 가고 있냐 그러면 작품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야. 나 작품을. 자, 일단은 얘가 오랑캐꽃이라고 이름이 불려진 유래를 얘기하고 있죠. 유래는 뭐야? 모양의 유사성. 자, 계속 가볼게.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수 없이 갔어요. 누가요? 누가? 오랑캐꽃이 또는 오랑캐가. 얘들아, 이 오랑캐 처지를 생각해 보라니까. 가족들 다 버리고 전우들도 버리고 그들을 돌볼 수도 없이 쫓겨가야 돼요. 뭐를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쫓겨갔다니까. 그러면 누가 얘네들을 가게 만든 거야? 자, 이는 이펙트 결과야, 얘들아. cause 원인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고려 장군님이 쳐들어와 버렸죠. 다시 결과죠. 오랑캐가 가랑이처럼 굴러가 버렸죠. 그러면 사실 오랑캐에 대한 연민 가능하죠. 맞니? 그래서 인과구조로 잡으면 뭐야? 고려 장군님 덕분에 오랑캐의 비참함이 생겨났지. 이렇게 읽었으면 작가는 연민, 오랑캐에 대한 연민을 읽어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소녀에 대한 연민도 읽어냈듯이 필기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해석 방법을, 아이디어를 잘 잡으셔야 외부 지문 대응도 되고 내신에서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이 되시니 여기서 변별력을 확 벌리실 수가 있더라. 잘 정리해 가십시오. 필기만이라도 하셔. 그럼 어느새 뇌에 입력이 돼 있고 어느새 손이 움직이고 있을 거야. 됐니? 여기까지? 수학 킬러 문제들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버텨. 화이팅. 됐나요? 특별히 한 5분 정도 빨리 끝낼게요. 10분? 정리합시다. 그럼 여러분 보셔. 이번 정답 보이죠? 구체적 지명을 통해 목적지 드러냈고 고려 장군님 때문에 얘네가 쫓겨났다, 인과구조를 보여줬다라는 측면 되게 특이했고, 자 9번 가보셔. 와, 이것도 진짜 뒤지는 문제였어요. 내가 이 문제 진짜 헤맸어. 왜 뒤지는 문제였냐면 문제 잘 냈어요. 니는 잘 모르지. 근데 니네가 이러더라. 이제 잼민이 중에 너희 이제 1학 그 센텀공 1학년 잼민이가 갑자기 나랑 블루스타즈 하자 그래서 걔가 블루스타즈 깔아놨어요. 그럼 나도 이제 뭐 미안해, 이제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할 일 없으면 할 거 아니야, 한 게임 정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염탐을 하시더만. 그래갖고 나보고 되게 잘한대요. 염탐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 왜 하고 있지? 그 얘기야. 고마워. 너희가 게임을 누가 하는 걸 보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야. 나도 얘를 맨날 하니까 잘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서 존나 감탄하고 있는 거야. 잘 봐라. 여기에 일단 주인공 나와. 누구야? 못 읽겠죠. 자, 봄이야. 봄. 스프링, 봄. 웻는 말리. 봄에 왔는 말리. 얜 나그네. 멀리 와 있는 나그네가 있죠. 누구에서 당연히 화자일 확률이 되게 크죠. 이 나그네는 전란 때문에 왔겠지. 그치거든. 어느 해에 돌아가려 하느냐 서리법,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즉 고향에서 떠나온 상황. 자, 그런데 봐봐. 기러기가 있네. 기러기는 높이 날면서 정이 북으로 가. 그럼 갑자기 기러기는 얘기했고 왜 내 애간장이 그치는 것 같을까? 여기다가 제가 재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누가 나타났어? 등장인물 화자야. 자, 화자의 처지는 뭡니까? 고향을 떠났어. 희망은 뭡니까? 복귀하고 싶으나 현실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죠. 야, 확률 통계로 문제를 갖다 내버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야. 잘 보셔. 화자의 과거 뭐야? 미래가 되고 싶어하는 또는 희망. 하지만 화자의 현재는 어때? 불가능하죠. 자, 근데 봐라. 기러기는 어떤 존재야? 그렇지. 과거는 모르겠으나 얘는 뭘로 갈 수가 있어? 북으로 갈 수가 있잖아. 가능하잖아. 끝났네. 자, 하나만 더 보자. 그래서 여기 잡히나요? 여기까지 나와야 돼. 그들의 현재 위치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내가 볼 수가 있었겠다. 이거야, 얘들아. 화자는 고향을 떠나 복귀를 희망하지만 불가능하고, 기러기는 과거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북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능하며, 그걸 인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위치가 같기 때문이라고 논리기호로 가능성으로 확률 통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얘기를 해봤더니 어머나 정답이 바로 보이겠다. 바로 보이겠어. 몇 번이야? 판단해봐. 얘 가지고 판단을 해. 적당히 찍지 말고 정확히 알겠는 걸로 판단해.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죠. 왜 3번이야?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 하니까 여기서 기러기라는 건 보이실 거야. 자, 근데 잘 들어. 기러기는 현재 공간의 변화를 드러내는 거야. 공간의 변화, 가능성 또는 화자와 대조되는 처지를 드러내는 거야. 봐봐. 공간 변화야 아니면 나랑 같은 공간에 있어. 나랑 같은 공간에 있다니까. 뭘 갖고 있는 거야? 우리의 차이점 뭐야? 둘의 공통점은 위치예요. 둘의 차이점이 뭐야? 그래. 이동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야. 즉 객관적 상관물인 기러기는요, 뭘 보여준다? 공간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이상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그걸 통해서 누구와 대조를 해?
화자와 대조를 해서 화자가 더 심란하게 만들고 있지. 봄이 됐단 말이야. 벚꽃이 폈어요. 너희가 3년 뒤에도 내 수업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재수행이잖아. 4월이 됐어. 친구들은 대학교 가가지고 캠퍼스 커플 하면서 한강에 벚꽃 보면서 예쁘다 하고 있는데 니네는 혼자 시대 이제 대치 들어가가지고 혼자 나와서 재수학원 친구들하고 벚꽃놀이 가면 기분이 좋겠냐고. 그 얘기야. 됐어 여기까지? 질문. 필기하십시오. 정답 몇 번이라고? 3번. 이유는 공간 변화의 가능성이라고. 힘드니 화이팅해. 어려운 친구들은 목요일 날 6시, 9시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참석하고 싶은데 목요일 6시, 9시가 안 된다. 손 번쩍. 번쩍 들어, 번쩍. 좀 기초 개념 같은 수업들 참석하고 싶은데 6시, 9시가 안 된다. 손 번쩍 들어, 번쩍. 알겠어. 뭐 클리닉을 따로 짜드리든지 할게요. 자, 고생들 하셨고, 자, 마지막 문제 풀고 잠깐 쉬고 오늘 수업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것들 몇 개 볼 겁니다. 자, 봐 이제 1번 끝이죠. 이거는 약간 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면 봐봐. 지금 내지는 일본인들이잖아. 일본인들이 계지바이를 위해서 돈을 내준 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어?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어? 부정적으로 본 거죠. 왜? 이 어른들이 내지인 일본인이었으니까. 일본인 밑에서 고생을 시켰으니까. 고생시킨 일본인인데 고생시킨 일본인을 어떻게 좋게 보겠어요? 정답 1번 끝이었다. 이건 약간 내신 스타일이야. 자, 필기정리 마무리.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아이유 튀어나와. 그러니까 노래도 결국 씌었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어그로 끌리시면 안 되고요. 잘 보셔. 자, 6번. 이거는 벌써 아이유 느낌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 지문. 그러니까 이용학 오랑캐꽃이 외부 지문이었을 거고, 아마 이 서행시초 얘가 내신 작품이었을 거야. 자, 그러면 애들아, 우리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가작품을 같이 한번 읽어가 볼 거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자, 우리가 작품 같은 걸 읽어나가고 풀어나갈 때 내신에서 자꾸 외우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중학교 잼민이 때 이해가 안 돼서 그러시는 거야. 자, 이해를 정확히 시켜드릴게요. 자, 결국에는 이 문학이라는 것도 예술이야. 예술 왜 하니? 인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자. 자, 내가 윤동주 시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간적 배경과 일본이라는 공간적 배경, 시간 공간적 배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배경 속에서 누가 있어? 자아가 있어요. 그럼 자아만 있니? 자아 주변에는 수많은 타자들도 있죠. 결론은 뭐야? 1번 자아, 2번 타자, 그리고 3번 시공간적 배경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보를 딱 보셨을 때 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쟤를 보자마자 공간 정보라고 분류하셔야죠. 또는 시간 정보라고 분류하셔야죠. 자, 보셔. 그래서 차디찬 아침인데 차디찬 아침이니까 뭘 줬니? 시간 배경을 줬죠. 앞쪽에다 쓰자. 시간이라고. 두 번째 봐. 묘향사는 승합 자동차는 공간이죠. 그런데 봐봐. 묘향상도 공간이죠. 근데 내신에서 이거 어떻게 배우셨냐면 첫 번째 구체 지명이 있다고 배우셔. 그럼 구체 지명을 준 효과가 두 가지야. 1번은 뭔데? 사실성을 높인다야. 사실성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시상 전달의 효과가 높아진다야. 자, 계속 볼게요. 텅하니 비어서 있는데 나이 어린 계집 하나가 오른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시적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아이인데 어떤 아이야? 나이 어리고 여자예요. 즉 인물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시공간 안에 누가 있었던 거야? 1번 시적 화자가 있었겠죠. 시적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어? 이 소녀를 관찰하고 있죠. 자, 문장 구조 잡자. 문장의 주어 누구니? 시적 화자 생략돼 있고요. 누구를? 소녀를 뭐하고 있습니까? 관찰하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했지. 옛 말씀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옷의 색깔을 보고 브랜드를 보고 심지어 손 잔등까지 보잖아. 그러면 시야가 되게 좁아졌죠. 우리 이거를 굳이 개념화를 따지자면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 자, 손 잔등까지 보려면 가까이 봐야 되잖아요. 가까운 경치니까 이걸 근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먼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먼 거에서 가까운 거로 왔으니까 시선의 이동 원경에서 근경인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원치 않았으나 계속해서 그 소녀를 관찰하면서 듣고 있고 그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자성은 어디야? 엄청나게 멀어요. 지금 여기는 묘향산 행위 승합자동차인데 150리고 자성은
150리 플러스 200리야.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묘양산행 승합자동차에서 내려서 또 가겠지. 그럼 봐봐. 저 꼬맹이가 혼자서 여기를 지금 이동하는 상황을 세팅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묘사와 이 상황을 세팅한 걸 보니까 이 꼬맹이가 어떤 삶을 살았겠다는 거? 그렇죠. 쉽지 않은 이 소녀의 쉽지 않은 삶. 그걸 보통 내신에서는 고달픈 삶이라고 표현했을 거야. 그래서 고달픈 삶을 뭐 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 자, 그럼 가는 이유인 거죠. 삼촌이 있구나. 부모님도 아니죠. 삼촌이 있다는 거는 아마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있다, 얘들아. 자, 내지인 주제소장. 내지인이라고 써준 순간 이거는 뭐야? 어떤 정보야? 시간 정보야. 이걸 시간 정보를 못 읽으면 문제예요. 선생님, 사람 인자인데 왜 시간 정보인가요? 잘 보셔야 돼. 우리가 내지라는 건 안쪽 땅이지. 그럼 내지 바깥에는 외지가 있었겠지. 우리나라에 도대체 내지 외지라는 개념이 언제였을까? 일제시대였겠죠. 일제시대에 일본 애들은 자기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내지라고 불렀겠지.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의 것이니까 외지인이라고 불렀을 거야. 정확하게 외지인이라기보다는 선인이라고 불렀어. 왜 선인이야? 조선인. 되셨니? 그래서 내지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내지인은 무슨 사람이다?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내지인이었던 시대는 언제였다? 일제강점기예요. 내신에서는 이런 걸 배워.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하시면 제가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표현법도 정리해드리고 개념도 정리해드릴 거니까 이건 내신 들어가서 그 작품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그때 해야 돼. 왜냐하면 선생님 해운대 공대 저 이거 하면 안 되나요? 내년에 시험범위 또 바뀌어요. 물론 고전 작품은 나오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보충 수업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집아이가 펑펑 울어요. 애들아, 우리가 보통 외우니 슬퍼서 울고 서러워서 울죠. 자, 물론 여러분 서러움 90%일 거고 뭐 때로는 저는 그래. 막 금메달 따가지고 기뻐서 우는 사람도 있어. 기쁨의 눈물이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자니까. 확률적으로 얘는 이들 밑에서 되게 고생스럽게 일을 했으니까 아마도 고달픈 살 때문에 서러운 감정이라고 읽어내는 게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정답에 가깝겠죠. 선생님 100% 참은 아니잖아. 내가 얘기했지. 잘 봐. 해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전제를 보시라니까. x봐. x는 2의 배수다. 해가 있니 없니? 없잖아 얘들아. 수학이라는 건 철저하게 전제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연역법적 사고를 연습하는 건데 우리 아직도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데 어떻게 정오, OX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까? 확률로서 판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블랙홀이 확률이 높다 해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지 블랙홀이 존재한다가 아니야. 블랙홀은 100년 전쯤에 아인슈타인이 공식으로 증명을 했지 실존한다는 거는 10년도 안 됐어요. 확인하는 게. 근데 그게 화이트홀이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화이트홀의 가능성은 매우 낮고 블랙홀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람들은 블랙홀이다라고 해버리는 건데 사실 블랙홀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요. 계속 본다. 텅 빈 차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어. 얘는 또 누군데? 할아버지 베이노였어요. 그 어느 한 사람은 사실은 누구였던 거야? 시적 화자죠. 여러분 시적 화자는 화자니까 담화 참여자 몇 인칭이래야 돼? 첫 번째 인칭이셔야 되는데 1인칭을 안 쓰고 몇 인칭을 써버렸다? 3인칭을 쓰셨다야. 이 의도가 있겠지. 그게 문제였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은 뭐 했어? 쳤을 것이다. 것이다라고 뭐 하고 있니? 추측하고 있죠. 필기하시면 이게 다 정답으로 나올 겁니다. 필기 쫙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잡고 계세요. 출제 포인트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잡고 계세요. 그냥 애들 필기해야 되니까. 잡고 계시고 출제 포인트 엄청 많다야. 자, 그런데 필기 다 했니? 자, 하셨으면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얘들아, 이 풀이 과정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시라는 건 첫 번째 처음에 시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지나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집약이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정보 정리가 잘 안 된다, 나 논술형 서술형 못 쓴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같은 거 잡으시면 돼. 자, 그럼 봐. 시적 화자 생략되어 있죠? 생략된 시적 화자가 무엇을? 소녀를 뭐 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죠. 자, 그래 봤더니 관찰해가지고 어떤 소녀인지 쭉 상황이 나와. 그래서 중반부에 소녀에 대한 정보들, 상황 정보들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어린 소녀고요. 고생한 흔적 있는 소녀고요. 멀리 떠나고 있고요. 묘향산이라고, 묘향산에서 다시 한번 또 자성으로 가야 되는 그런 소녀의 삶을 보았고, 특히 누가 보이니? 내지인들 밑에서 아마도 고생했을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나는 이 상황들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죠. 알바노인 친구도 있겠으나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니? 소녀가 울어요. 자, 다시 한번 잡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소녀가 뭐라고 되어 있냐? 소녀가 느끼며 온다. 다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응으로 또 뭐하고 있어? 한 할아버지도, 한 사람도 뭐하고 있니? 눈을 씻는다요. 렌즈가 뻑뻑한가? 라고 읽고 계시면 땡이겠지. 선생님, 저는 렌즈 같은데요. 너만. 자, 객관적으로 시험이 되시려면 이거야. 그럼 봐, 얘들아. 이 사람도 결국에는 원관념은 뭐였겠어? 울었겠죠. 슬펐겠죠. 그런데 잘 들어. 울음과 슬픔은 이렇게 표현했잖아. 좀 더 옆으로 올 거야. 얘들아, 이걸 수학으로 표현 한번 해볼게. 자, Y축은 감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잘 보셔. 자, 내가 실제로 느낀 감정이 이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 그런데 내가 얘를 표현한 감정이 이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실제보다 표현을 더 크게 표현했으니까 우린 이거를 과장이라고 할 거야. 격정적이라고 표현할 거야. 자, 반면에 이것보다 좀 더 다운시켜서 표현했다고 시키자. 그럼 어떻게 되니? 얘는 담담한 어조라고 한단 말이야. 관조적 어조라고 한단 말이야. 객관적 어조라고 한단 말이야. 자, 반대로 얘는 과장이고 격정적이고 주관적이라고 하겠죠. 여기까지 이분법적으로 정리되셨어? 자, 아까 내가 시의 정의를 쓰셨고 시의 정의에서 물어보는 거 1번 시적화자라 그랬었지. 자, 보시면 알겠지만 시적화자를 어떻게 표현했어? 그 사내로 표현했지.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 어떻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그렇죠. 3인칭 표현을 함으로써, 자, 1인칭인 시적화자를 몇 인칭으로? 3인칭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떤 표현 효과를 가져왔다? 담담한 어조를 썼다. 이렇게 필기 정리하세요. 출제 포인트가 깔끔하게 잡힙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정리해드리냐면 이게 수능 킬러 요즘의 유형이야. 잘 정리하시고 대응하시고 어려우신 거 알아요. 여러분 자꾸 이제 편하게 가실 수도 있는데 제발 이렇게 하셔야 돼. 우리가 내 가능성이 손흥민이야. 그럼 손흥민이 되셔야지. 왜 축구에서 베이노가 되시려고 하시냐고. 여러분 가능성이 서울대면 서울대를 가셔야지. 왜 적당한 선에 자꾸 멈추시려고 하냐고. 물론 이제 서울대 갈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잘 필기하십시오. 정리하시고. 이게 수학의 풀이 과정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게.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뭐 하고 있어? 소녀의 과거를 추측하고 있죠. 아, 옆에서 대답을 잘 해주셨네. 과거를 추측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시적 과자가. 마지막에. 그래서 필기 끝나셨으면 정답이 바로 보이셔야 돼. 자, 보셔. 자, 6번 문제를 볼 건데 중간중간 함정 벗겨나가고 답부터 볼게요. 자, 1번. 1인칭. 주어. 누가? 시적 과자가. 생략이 일부 되어 있죠. 뭐 하고 있어? 시적 대상을. 여기에 시적 대상은 누구야? 소녀죠. 그 계집 아이를 뭐해? 관찰했다. 초반부죠. 그 다음에 얘가 경험했을 것을 뭐 하고 있어? 추측하고 있다. 집약이죠. 그래서 촉발부터 구조적으로 집약까지 싹 다 잡고 있고 역시나 관찰, 추측으로 정리하시면 정답 4번 끝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잘 풀어서 지금 신기한 거야? 예, 훌륭합니다. 찍었어도 맞췄으면 대단한 거야. 조상님이 가르쳐 주셔서 대단한 거고 옆에 친구가 가르쳐 줘서 또 어쨌든 맞았으면 잘하신 거고 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느낌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선들을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 고민해 보시고 질문 있으면 좀 이따 받겠습니다. 필기 정리하시고. 따라올 수 있니? 괜찮아? 어려워? 어려운데 따라올 수 있어?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아이유는 좀 이따 음악으로 들으시고 1번 선지 봐. 잠깐만. 적절하지 않은 거지. 1번부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했어. 정답 2번 바로 보이죠? 애들 아까 얘기했잖아. 어느 한 사람이라고 원관념은 1인칭인데 시적화자인데 3인칭으로 표현해버렸잖아. 그 효과는 뭐였어? 담담해졌잖아. 저기다가 제가 그래프 그려드린 거 옆에다 다시 한 번 더 그리세요. 격정적 X 정답 2번 끝 됐습니까? 격정적이다 주관이라고 바꿨어야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아이유는 낚시였던 거야.
혹시 언니들이 이 학원 다녔었니? 형들이나? 왜 이렇게 닮은 애들이 보이지? 언니 혹시 여기 다녔어요? 소름. 내 이름 죽어도 못 외웠는데 봐, 니네 얼굴 외우고 있지. 아니, 언니가 내 수업 들었던 것 같거든. 맞아? 아니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 왜냐면 똑 닮은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났다. 애 언니가 뭘 틀렸는지를 기억났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억이 났어요. 아니야, 분명히 맞을 거야. 내 기억나. 아닌가? 아니야, 맞아. 필기하세요. 되셨죠? 질문. 필기하셔야 된다. 자, 우리 킬러 문제들 보고 있고 질문 있어요? 네. 이걸 찾아보자. 혹시 찾아봤어요? 저는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게 얘 같거든. 자, 봐봐. 그러니까 이게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미지의 대립이야. 근데 이미지라는 게 봐. 아까 심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심상의 대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잘 봐요.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그 포장지 같은 거고요. 내용의 대립도 이미지 대립이라고 그냥 대충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 느낌은 이거예요. 봐봐. 진진초록 새 저고리야. 그러면 새 저고리인데 진하고 진한 초록이니까 물이 하나도 안 빠진 아주 새 저고리죠. 그러니까 봐봐. 옷은 제일 좋은 걸로 입고 있는데 꼬맹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손잔등이 반꼬랑처럼 몹시도 터져 있는 걸 보면 이해되니? 그러니까 옷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와 터져 있는 게 너무 대립적이죠. 됐어? 그럼 봐봐. 진진초록은 시각 정보고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손잔등이 박고랑 정보도 시각 정보야. 이미지야. 자, 그런데 뭐 썼어? 비유했죠. 처럼 직유법으로. 옛말속 같이 처럼 직유법으로 비유했지.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둘을 대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마 이 선지가 6번에 5번 선지를 엮어놓은 거 아닐까라고 추정은 됩니다. 내가 수업을 한 건 아니니까, 문제를 낸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아마 내신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거나 필기를 안 해주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필기해놔. 여기까지 보시면 그냥 탑 클래스야. 여기까지 보시면 전교 10등 아니야. 자사고 기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내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보고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이득이야.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이반 레벨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한두 달 동안 버티면서. 화이팅 하십시오. 손은 괜찮습니까? 미안해.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손을 다쳤던 학생인 건 기억을 해요. 성근이는 기억해. 왜냐면 1년 들었으니까. 오래 들으면 다 기억하더라고, 저도. 자, 화이팅 하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설명 끝났죠? 6-5번이 아니라 7-5번이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잘 보셔. 8번과 고려장군님인데 이게 상당히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요. 잘 들어야 돼. 이게 시에서도 무슨 구조가 있냐면 인과 구조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요. 근데 이 원인과 결과라는 건 여러분 이과적인 개념일 수가 있어.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둘이 원인과 결과라고 관계가 맺어져야 되니까. 다분히 논리적이죠. 문학적이라기보다는. 자, 그럼 봐라. 2번이 저는 정답으로 보였던 게, 자, 이 구체 제명이 튀어나오는 거는 되게 좀 특이한 경우들이어서 아까 묘향산, 자성, 그래서 계집아이의 상황과 목적지 드러나는 거 보였고, 통해라는 거는 인과죠. 우리는 이 구체적 지명을 통해서 목적지겠구나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 C는 원인, E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일라나? 구체적 지명을 통해 목적지를 나타내고 있다. 인과구조가 보였어요. 자, 근데 봐. 나의 고려장군님은 오랑캐도 안악도 돌볼 수 없게 된 원인 제공했다. 고려장군님이 오랑캐가 이렇게 되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야.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이니까 오랑캐 나쁜 놈, 고려장군놈 좋은 놈이라고만 해석을 하시면 너무나 단순하고요. 이 작품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인문법적으로 안 가. 자, 어떻게 가고 있냐 그러면 작품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야. 나 작품을. 자, 일단은 얘가 오랑캐꽃이라고 이름이 불려진 유래를 얘기하고 있죠. 유래는 뭐야? 모양의 유사성. 자, 계속 가볼게.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수 없이 갔어요. 누가요? 누가? 오랑캐꽃이. 또는 오랑캐가. 얘들아, 이 오랑캐의 처지를 생각해 보라니까. 가족들 다 버리고 전우들도 버리고 그들을 돌볼 수도 없이 쫓겨가야 돼요. 뭐를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쫓겨갔다니까. 그러면 누가 얘네들을 가게 만든 거야? 자, 이는 이펙트 결과야, 얘들아. cause 원인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고려 장군님이 쳐들어와 버렸죠. 다시 결과죠. 오랑캐가 가랑이처럼 굴러가 버렸죠. 그러면 사실 오랑캐에 대한 연민 가능하죠. 맞니? 그래서 인과구조로 잡으면 뭐야? 고려 장군님 덕분에 오랑캐의 비참함이 생겨났지. 이렇게 읽었으면 작가는 연민, 오랑캐에 대한 연민을 읽어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소녀에 대한 연민도 읽어냈듯이 필기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해석 방법을, 아이디어를 잘 잡으셔야 외부 지문 대응도 되고 내신에서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이 되시니 여기서 변별력을 확 벌리실 수가 있더라. 잘 정리해 가십시오. 필기만이라도 하셔. 그럼 어느새 뇌에 입력이 돼 있고 어느새 손이 움직이고 있을 거야. 됐니? 여기까지? 수학 킬러 문제들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버텨. 화이팅. 됐나요? 특별히 한 5분 정도 빨리 끝낼게요. 10분? 정리합시다. 그럼 여러분 보셔. 이번 정답 보이죠? 구체적 지명을 통해 목적지 드러냈고 고려 장군님 때문에 얘네가 쫓겨났다, 인과구조를 보여줬다라는 측면 되게 특이했고, 자 9번 가보셔. 와, 이것도 진짜 뒤지는 문제였어요. 내가 이 문제 진짜 헤맸어. 왜 뒤지는 문제였냐면 문제 잘 냈어요. 니는 잘 모르지. 근데 니네가 이러더라. 이제 잼민이 중에 너희 이제 그 센터공고 1학년 잼민이가 갑자기 나랑 블루스타즈 하자 그래서 걔가 블루스타즈 깔아놨어요. 그럼 나도 이제 뭐 미안해, 이제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할 일 없으면 할 거 아니야, 한 게임 정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염탐을 하시더만. 그래갖고 나보고 되게 잘한대요. 염탐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 왜 하고 있지? 그 얘기야. 고마워. 너희가 게임을 누가 하는 걸 보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야. 나도 얘를 맨날 하니까 잘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서 존나 감탄하고 있는 거야. 잘 봐라. 여기에 일단 주인공 나와. 누구야? 못 읽겠죠. 자, 봄이야. 봄. 스프링, 봄. 웻는 말리. 봄에 왔는 말리. 얜 나그네. 멀리 와 있는 나그네가 있죠. 누구에서 당연히 화자일 확률이 되게 크죠. 이 나그네는 전란 때문에 왔겠지. 그치거든. 어느 해에 돌아가려 하느냐 서리법,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즉 고향에서 떠나온 상황. 자, 그런데 봐봐. 기러기가 있네. 기러기는 높이 날면서 정이 북으로 가. 그럼 갑자기 기러기는 얘기했고 왜 내 애간장이 그치는 것 같을까? 여기다가 제가 재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누가 나타났어? 등장인물 화자야. 자, 화자의 처지는 뭡니까? 고향을 떠났어. 희망은 뭡니까? 복귀하고 싶으나 현실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죠. 야, 확률 통계로 문제를 갖다 내버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야. 잘 보셔. 화자의 과거, 미래가 되고 싶어하는 또는 희망. 하지만 화자의 현재는 어때? 불가능하죠. 자, 근데 봐라. 기러기는 어떤 존재야? 그렇지. 과거는 모르겠으나 얘는 뭘로 갈 수가 있어? 북으로 갈 수가 있잖아. 가능하잖아. 끝났네. 자, 하나만 더 보자. 그래서 여기 잡히나요? 여기까지 나와야 돼. 그들의 현재 위치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내가 볼 수가 있었겠다. 이거야, 얘들아. 화자는 고향을 떠나 복귀를 희망하지만 불가능하고, 기러기는 과거는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북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능하며, 그걸 인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위치가 같기 때문이라고 논리기호로, 가능성으로, 확률 통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얘기를 해봤더니 어머나 정답이 바로 보이겠다. 야, 바로 보이겠어. 몇 번이야? 판단해봐. 얘 가지고 판단을 해. 적당히 찍지 말고 정확히 알겠는 걸로 판단해.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죠. 왜 3번이야?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 하니까 여기서 기러기라는 건 보이실 거야. 자, 근데 잘 들어. 기러기는 현재 공간의 변화를 드러내는 거야. 공간의 변화, 가능성 또는 화자와 대조되는 처지를 드러내는 거야. 봐봐. 공간 변화야 아니면 나랑 같은 공간에 있어. 나랑 같은 공간에 있다니까. 뭘 갖고 있는 거야? 우리의 차이점 뭐야? 둘의 공통점은 위치예요. 둘의 차이점이 뭐야? 그래. 이동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야. 즉, 객관적 상관물인 기러기는요, 뭘 보여준다? 공간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이상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그걸 통해서 누구와 대조를 해?
화자와 대조를 해서 화자가 더 심란하게 만들고 있지. 봄이 됐단 말이야. 벚꽃이 폈어요. 너희가 3년 뒤에도 내 수업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재수행이잖아. 4월이 됐어. 친구들은 대학교 가가지고 캠퍼스 커플 하면서 한강에 벚꽃 보면서 예쁘다 하고 있는데 니네는 혼자 시대 이제 대치 들어가가지고 혼자 나와서 재수학원 친구들하고 벚꽃놀이 가면 기분이 좋겠냐고. 그 얘기야. 됐어 여기까지? 질문. 필기하십시오. 정답 몇 번이라고? 3번. 이유는 공간 변화의 가능성이라고. 힘드니 화이팅해. 어려운 친구들은 목요일 날 6시, 9시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참석하고 싶은데 목요일 6시, 9시가 안 된다. 손 번쩍. 번쩍 들어, 번쩍. 좀 기초 개념 같은 수업들 참석하고 싶은데 6시, 9시가 안 된다. 손 번쩍 들어, 번쩍. 알겠어. 뭐 클리닉을 따로 짜드리든지 할게. 자, 고생들 하셨고, 자, 마지막 문제 풀고 잠깐 쉬고 오늘 수업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것들 몇 개 볼 겁니다. 자, 봐 이제 1번 끝이죠. 이거는 약간 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면 봐봐. 지금 내지는 일본인들이잖아. 일본인들이 계지바이를 위해서 돈을 내준 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어?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어? 부정적으로 본 거죠. 왜? 이 어른들이 내지인 일본인이었으니까. 일본인 밑에서 고생을 시켰으니까. 고생시킨 일본인인데 고생시킨 일본인을 어떻게 좋게 보겠어요? 정답 1번 끝이었다. 이건 약간 내신 스타일이었다. 자, 필기 정리 마무리.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시죠. 4번 4페이지. 자,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맨 처음에 시가 시작하는 부분을 촉발이라고 써야 되는 이유는 결국 뭐니? 주제인 정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고. 자, 그럼 봐 얘들아. 주어를 잡으세요. 주어는 뭐니? 시적 화자지. 화자 뭐 돼 있어? 생략돼 있죠. 무엇을? 목적어. 내가 나를 들여다봤지. 이거 두 글자로 바꿨어. 뭐라고 바꿨으면 돼? 시읒치읒. 시읒치읒. 뭐야? 그렇지. 성찰이. 얘들아, 이를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성찰이라는 워딩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이 느낌이야. 두 번째 문제의 첫 번째 선지의 성찰적 어조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냥 내용 일치가 아니야.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성찰이라는 워딩 보이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 거다? 이렇게 읽는 거야, 얘들아. 시를 있는 그대로 읽었으면 여기서 그 다음으로 얘를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이거는 이제 관습이라고 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잡혀요. 자, 2번 선지 볼게.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그러면 주어 잡아. 나는 내가 시와 반역된 생활. 잠깐만. 여러분, 시인한테 있어서 시는 어떤 존재일까? 이상적 존재예요. 왜? 얘들아, 시 써서 밥 먹고 사는 사람 데려와봐. 우리나라에 10명, 20명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 소설가, 작가, 모든 사람을 더해서 글 쓰는 걸로 밥벌이가 되는 사람이 5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생활, 이 사람의 현실은 반역이라는 걸 봤을 때 되게 부정적 현실이죠. 결국엔 애들아 봐. 이상과 부정적 현실에 대립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 어디서부터? 촉발부터요.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쭉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집약되는 역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마지막 집약을 봤더니 보자. 자, 어떻게? 나는 산정에 있는데 어떤 상황이 시를 반역한 죄래요. 아직도 이상과 반역이라는 현실, 대립되는 현실 둘 사이의 대립 갈등은 해소가 되었니? 유지가 되고 있니? 유지가 되고 있죠. 이렇게 읽으시는 거라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 우리가 표현법, 직유법, 은유법, 활용법 다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내신 바탕으로 내신 시험 범위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땐 이런 거야. 자, 우리의 이상 뭐야? 브루스타즈 하는 거야. 그런데 현실은 뭐야?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거다. 나의 이상과 현실의 대립 갈등이다라고 읽으셔도 돼. 됐니? 그럼 정답이 너무나 쉽게 보이는 게요, 여러분. 2번 선지. 선생님 맞는 것 같은데요? 왜? 자신의 삶이 그릇됐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자, 잘 들어야 돼. 3번도 맞지? 4번도 맞고 5번도 맞아. 뭐야, 다 맞아? 2번이 틀렸고 틀린 이유는 한 단어 때문이야. 찾아. 오늘 내가 필기한 거에 있어요. 2번이 틀렸고 틀린 이유는 한 단어 때문이야. 찾은 사람 손 뭐예요? 좀 더 좁혀. 한 단어로. 뒤. 좋아. 다른 한 단어는 뭐야? 비로소.
됐니? 방문한 뒤가 아니라 무슨부터? 처음부터. 비로소가 아니라 뭐라고? 촉발부터. 시작부터. 됐니? 이것도 정보 분류를 하는 거야.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정보 분류하는 거야. 원경이냐 근경이냐 정보 분류하는 거야. 친구 방문의 사건 전이냐 후냐 정보 분류하는 거야. 촉발이냐 이후냐 정보 분류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주제 잡으시고 이거 잡으시면 됩니다. 정리해 주시고 정리가 다 되셨니? 정리되셨으면은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풀고 오늘 깔끔하게 수업 끝낼게요. 자, 2번 선지 봐. 나는 이미 정해진 물결 결심하고 아까 봤었지. 뭐라고? 갈등이 해소되고 있었다. 끝까지 유지됐다. 끝까지 유지됐다. 자, 2번 선제 틀린 거 한 단어만 고치세요. 뭐가 틀렸니? 해소 X 뭐라고 하면 되겠다? 유지.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영상 끊고 과제 나갔고 OMR 제출해주시고 집에 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